오, 이제 24Hz까지 제어를 해주네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자정 한국 시간으로 언팩을 했는데요. 갤럭시 탭 S8은 당일날 바로 사전 예약을 했고, 갤럭시 S22는 그 다음 주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작 대비 3배 정도 되는 물량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 모델 품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형기기가 출시되면 거의 품절되는데 갤럭시 S22도 품절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S22 울트라였다고 하는데요. 전체 물량 중 50% 넘게 팔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작인 S21 울트라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박스가 얇은 것도 동일하고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팬텀 블랙이고요. 이번에 울트라 모델도 총 7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기본 색상은 버건디, 그린,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4가지 색상이고, 나머지는 삼성닷컴 전용 색상인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레드까지 3가지 색상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512GB 모델을 구매했고요. 이제는 1TB 용량이 최상위 모델이고 삼성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봉인 라벨지를 자르고요. 자, 박스를 열어보면 자, S22 울트라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S21까지 기본적으로 붙어 나왔던 보호필름이 없네요. 이 모델은 또 엣지라서 붙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팬텀 블랙 색상을 직접 보니까 일단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원래 메인 색상인 버건디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고양이 주부가 너무 노티 난다고 해서 팬텀 화이트와 팬텀 블랙 중에 고민하다가 팬텀 블랙을 구매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 안에는 간단 사용 설명서와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C2C 충전기고요. 그리고 유심핀이 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부터 제가 켜놨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엣지까지 붙어 있었던 액정 보호 필름이 안 붙어 있습니다. 자, 전면 디스플레이는 전작인 S21 울트라와 같은 크기인 6.8인치입니다. 대신 비율이 19.3대 9 비율로 바뀌었고요. 20대 9인 S21 울트라에 비해서 세로 길이가 조금 더 줄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로 길이가 늘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실제 두 모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세로 길이는 거의 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S22 울트라가 조금 더 짧아졌고 가로폭은 확실히 S22 울트라가 넓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상을 볼 때 좌우 렛터박스가 줄어들게 되어서 몰입감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과 동일한 LTPO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최소 1Hz에서 120Hz까지 조절해서 가변 주사율은 전작인 S21 울트라에 비해서는 더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S22 울트라의 가변 주사율은 제가 사용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인 비전 부스터 기능으로 최대 밝기가 1750니트로 전작보다 250니트 더 밝아졌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더 밝아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되어서 전작인 S21 울트라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S펜이 기기 내부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카메라 빼고 노트 20 울트라와 거의 동일하고요. 패밀리 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는 전작과 동일한 40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화부 및 스피커가 아주 얇은 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S21 울트라에 비해서 마이크 개수가 하나가 줄었네요. 그리고 우측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요. 자, 하단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요. 참고로 유심 트레이를 뺄 때 조심하세요. 마이크를 유심 핀으로 찌르면 안 됩니다. 실제로 S21 울트라 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댓글로 달아주셨거든요. 자, 가운데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옆에는 S펜이 있고요. 자, 후면은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기존 노트 시리즈와 동일한 패밀리룩이 적용되었고요. 전작인 S21 울트라에서 볼 수 있었던 컨투어 컷 디자인은 S22와 S22 플러스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이번 S22 울트라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작인 S21 울트라에서 안정적으로 후면 카메라를 보호했는데 이제는 생폰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듯 하고요. 자, 카툭티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바닥에 놓고 사용하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보면 장기스나 카메라 테두리 찍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듯 하고요. 그리고 카툭티 턱 부분에 먼지 같은 이물질들이 잘 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는 전작인 S21 울트라와 동일한 화소와 동일한 구성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는 2.3mm 넓어진 77.9mm이고 세로 길이는 반대로 1.8mm 줄어든 163.3mm로 작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전작과 동일한 8.9mm이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가로폭이 넓어진 것은 아마도 S펜을 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전작과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폭이 넓어지면 그립감이 떨어지고 특히 이 손이 작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무게는 전작 대비 1g 더 무거워진 228g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체 인식은 얼굴 인식과 초음파식 지문 센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 패스를 지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주요 스펙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AP는 예상과 달리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되었고요. 전작인 S21 울트라에 탑재되었던 엑시노스 2100이 발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 S22 울트라에서는 쿨링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겔팀이라고 하는 써멀 젤을 발라서 열 전도율을 3.5배 향상시켰고, 나노팀과 베이퍼 챔버도 새롭게 설계해서 냉각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열 제어 소프트웨어도 새롭게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사용에서 발열로 인해서 스로틀링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S21 울트라와 아이폰 13 프로로 비교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램은 12GB가 탑재되었는데요. 전작인 S21 울트라에 비해서 4GB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장 용량에 따른 차별 없이 256GB, 512GB,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1TB 중에 어떤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12GB 램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2GB 단일 모델이죠. 참고로 1TB 모델은 삼성닷컴 전용 모델로 삼성닷컴에서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S 버전부터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12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원 UI 4.1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이 디스플레이 밝기 최적화를 끄게 되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더 밝게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최대 밝기보다 더 밝게 볼 수 있는 비전 부스터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굉장히 쨍한 느낌이 들고요. 전작인 S21 울트라도 밝았는데 S22 울트라는 더욱 밝아진 느낌이 듭니다. 자, 화면을 넘길 때나 스크롤을 할 때 한층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고요. 자, 이렇게 개발자 옵션에서 화면 재생률을 켜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24Hz까지 제어를 해주네요. 자, 갤러리 앱에서도 그렇고, 카메라에 들어가면 카메라에서는 60Hz입니다. 아무래도 동작을 봐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 원 UI 4.1로 바뀌면서 몇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작인 S21 울트라는 512GB 모델인 경우 램 용량이 16GB였지만 S22 울트라는 12GB 단일 용량으로 출시했죠. 그래서 줄어든 램 용량을 보완하려고 램 플러스라는 기능이 원UI 4.0에서 생겼죠. 그리고 원UI 4.1에서는 램 플러스 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소 2GB에서 최대 8GB 램 용량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저장 용량이 512GB 이상이면 8GB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될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이 AI 지우개에서 그림자 지우기와 빛 반사 지우기입니다. 먼저 갤러리에서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편집을 눌러서 AI 지우개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 기존에 사용하던 개체 지우기와 선택해서 지우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 지우기를 눌러보면 자, 여기 하단에 있던 그림자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약간은 남아 있고요. 자, 빛 반사 지우기 같은 경우는 투명한 유리나 반짝거리는 피사체를 찍고 나서 보정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박스 쪽에 반사된 것을 보정을 한 것 같고요. 자, 다음은 S펜인데요. 드디어 S22 울트라의 내장 S펜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이후 2년 만인데요. 거의 노트 22 울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디자인 자체도 S22와 S22 플러스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자, 전작인 S21 울트라는 이렇게 전용 케이스에 S펜을 가지고 다니거나 별도로 S펜을 주머니에 넣어 다녀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반응 속도를 노트 20 울트라 대비 3배나 더 레이턴시를 줄여서 2.8ms의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AI가 미리 사용자의 패턴을 예측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글자를 쓸 때는 지연 시간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빠르고요. 그리고 빠르게 선을 그으면 눈으로는 지연 시간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봐야 그나마 조금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S펜이 내장되면서 S21 울트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스처 기능은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카메라로 촬영할 때 S펜 버튼으로 촬영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셀렉트로 내가 따고 싶은 부분만 정확하게 오려내기를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전작인 S21 울트라와 동일한 화소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메인 카메라인 108메가픽셀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3배 줌의 10메가픽셀 망원 카메라와 10배 줌의 10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까지 해서 2개의 망원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한 12메가픽셀이고요. 그리고 10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는 2.4 마이크로미터의 픽셀 센서가 적용되어서 전작 대비 센서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나 야간 촬영 시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토그래피라는 새로운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는 품질이 안 좋은 이미지는 빼고 좋은 품질의 이미지만 합성해서 사용자에게 좋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영상을 찍을 때는 OIS와 VDIS를 이용해서 주변 광에 따라서 가변 프레임을 적용해서 왜곡을 최소화하고 밝고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 카메라를 보면 원UI 4.0부터 이렇게 배율이 적용되어서 기존 나무 모양의 배율보다는 직관적이죠. 자, 메인 광각과 망원 3배, 자, 그리고 망원 10배, 다시 초광각으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전작인 S21 울트라에서 망원 3배와 그리고 망원 10배 줌을 정말 자주 사용했거든요. 아마도 이번 S22 울트라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디테일 인핸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참고로 108메가픽셀 화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이런 모양이 있고요. 자, 이걸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을 ON하면 피사체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고요. 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AI가 채도나 명암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같고요. 어색할 때도 있을 듯 하네요. 자, 그리고 One UI 4.0으로 바뀌면서 장면 최적화 버튼은 없어지고 스캔이나 야간 버튼만 나타납니다. 자, 장면 최적화 기능은 이 카메라 설정에서 온오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초광각에서도 초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접사 촬영 시 자동으로 초광각으로 바꿔줘서 편하게 접사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로 손떨림을 보정해 주는 기능인 슈퍼 스테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상단에서는 4K 및 8K 24프레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모드를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G 플립 3에 들어갔던 이 오토 프레이밍 기능이 S22 울트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후면 카메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더보기에 들어가면 다른 모드도 많이 있으니까요. 원하는 것을 여기 선택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전면 카메라는 40메가픽셀 화질입니다. 역시 전작과 동일하고요. 사진 모드에서는 이렇게 화각을 넓힐 수 있는 모드가 하나 더 있어서 여러 명이 찍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모드에서 오토 프레이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셀프 영상 촬영 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S22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인 5000mAh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전작인 S20 울트라에 적용되었던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20시간이고 동영상 재생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재생시간은 전작인 S21 울트라에 비해서 2시간 정도 줄어들었고요. 아마도 밝아진 디스플레이와 S펜 내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S21 울트라와 동일한 512GB 용량을 구매했지만 램 용량이 4GB 너프되어서 12GB 램이 적용된 것입니다. 아마도 원가 절감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램 플러스를 8GB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GB의 물리적인 램보다 성능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가 절감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작 대비 제품 가격은 소폭 상승하거나 동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점은 메이저 업데이트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줬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 4년을 사용하더라도 구형 같은 기분은 적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안 업데이트는 최대 5년간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열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전작인 S21 울트라에 비해서 덜할 듯 하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 개봉기였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